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공대 이승철입니다. 먼저 저를 산업인공지능 콘서트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분간 제조 매뉴팩처링 환경 내에서 환경에 적용 가능한 산업인공지능 기술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 이전 여러 강연을 통해서 발표를 통해서 딥러닝에 대한 것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하우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해석 가능한 인공지능에 관한 예시와 데이터 퀄리티 인핸스먼트라고 해서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드리븐의 데이터 증강 또는 그 슈퍼 레졸루션에 관한 예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들인데 그냥 순수하게 데이터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지식 또 뭐 어떤 물리 법칙이라든지 이런 법칙들이 가이드하는 인공지능이겠죠. 그래서 순수한 데이터에다가 피직스 또는 knowledge를 결합하는 모델인 어떤 것들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기반으로 knowledge를 우리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어떤 knowledge를 디스커버리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최근에는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깊이보다는 개략적인 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이쪽 관련된 연구라든지 트렌드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한 토픽에 대해서 좀 브로드하게 소개를 하는 방향으로 제 발표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간략하게 딥러닝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을 텐데, 그 숫자를 인식하는, 이것은 제가 숫자를 인식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딥러닝이라는 것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학습을 통해서 어떠한 레코그니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숫자가 있고 이 부분이 카메라이고 학습된 딥러닝 모델이 인베디드 되어 있고 그 결과가 세븐 세그먼트에 디스플레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4라고 예측을 제대로 프리딕션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충 놓아도 8이라고 프리딕션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을 기반으로, 이 경우에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영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하는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것만 보실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센서리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어떠한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분류하는 것을 딥러닝으로 할 수 있고, 딥러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어떤 특징들을 뽑아서 그 특징들이 물리적으로 저희가 어떤 연역적으로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분류를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것을 딥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아주 펀더멘탈한 철학 또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숫자만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제가 동영상을 또 보여드릴 텐데 사람이 있을 확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금 사람이 있으니까 99%,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0%, 이렇게 해서 또 다시 90% 이렇게 인식 그 영상에서 사람이 있을 확률을 이제 레코그니션을 한 거죠. 이것도 제가 왜 또 보여드리는 예시에 대한 큰 아이디어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부분 연구자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특징 짓는 특징들을 추출하고 엔지니어링 공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그것을 잘 예를 들면 코딩을 하는 거겠죠. 다양한 경우를 따지고 케이스를 따지고 if문을 넣어서 그런 것들 수학적인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했겠지만, 딥러닝에서는 무수히 많은 이미지 영상에서 사람이 있는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1이라고 라벨링을 하고 사람이 없는 이미지에 관해서는 0이라고 라벨링을 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사람으로 규정짓는 특징들을 학습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분류를 하는 이런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한 철학적인 플로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예시는 전 두 예시와 좀 다르게 전 예시에서는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였다면 우리가 오히려 딥러닝이 영상만 인풋으로 가지는 것을 분류할 수 있느냐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의 입력이 들어와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그 하나의 예가 사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 시스템에서 대부분 뭐 사운드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타임 시계열 데이터의 형태가 들어왔을 때도 충분히 분류를 할 수 있고 그 예시를 가지고 온 데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예시는 이렇게 그 스피커를 가지고 어떤 소리를 내고 이 마이크로폰에서 그 소리를 분류를 해서 모델을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빨간색과 녹색의 신호가 있는데 신호에 해당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분류하는지를 여러분들께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녹색의 불이 들어왔죠? 지금 빨간색의 불이 들어왔습니다. 또 빨간색의 불이 들어왔습니다. 녹색의 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딥러닝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오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인풋의 형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모델을 새로운 모델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풋의 형태가 달라지면 네트워크는 그대로이고 이것을 달라진 인풋과 아웃풋을 가지고 새롭게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하고 학습을 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분류 알고리즘을 개발해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떠한 방식보다도 상당히 제네릭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딥러닝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한 그, 데모를 좀 보여드렸고, 그럼 실제로 이러한 딥러닝 알고리즘이 제조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여러분들 이전 발표에서 들어보셨겠지만 무수히 많은 예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매뉴팩처링 환경에서 가장 손쉽게 처음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이 클래시피케이션이라기보다는 분류를 하는 문제에서 검사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에어컨 조립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에어컨이 제대로 조립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챔버에 넣고 그 다음 여기다 마이크로폰을 답니다. 마이크로폰을 달아서 실제로 오퍼레이팅을 하고 제대로 만약 잘못 조립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지금 어떤 이물질이 끼어서 이런 소리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제대로 조립이 되었다면 이렇게 조용한 소리가 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양부를 판단하는 그런 딥러닝 사운드 기반으로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가 있겠죠. 뭐 이것이 하나의 제가 가지고 있는 실제 산업에 적용된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수히 많다는 것. 그래서 산업 전반에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고 진단, 검산에 적용 가능하며 실제로 성공 사례도 가장 많은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지금까지 좀 보여드렸는데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저는 뭐 제가 기계공학 분야에 있기 때문에 미케니컬 엔지니어라고 하였는데 뭐 매니팩처링 쪽도 상관이 없고 어떤 공학적인 시스템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기계공학을 위해서 AI라는 것이 인공지능에서 새로운 툴이라는 것은 최근 뭐 거의 툴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좀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뭐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머신러닝, 딥러닝, 뭐 강화학습이라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계공학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디자인이라든지 매뉴팩처링 또는 미케닉스, 머티리얼 우리가 전산 해석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다이나믹스 컨트롤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어떻게 서로 잘 접목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좀 큰 그런 빅픽처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계공학 분야에서 또는 뭐 공학적인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많이 접목이 되고 있는데 제가 뭐 그 전체를 다 리스트업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좀 어떻게 그룹핑을 한다면 한 4가지 정도로 일단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센싱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을 텐데 거기에 데이터 차원에서
그 인핸스먼트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뭐 가장 기본적으로 뭐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데이터를 취득을 했는데 그 로우 레졸루션에 있는 것들이 이미지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데이터적으로 이것을 더 선명하게 한다든지 해상도를 높인다든지 하는 인핸스먼트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뭐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주로 최근에 뭐 PHM이라고 해서 뭐그 다이그노스틱을 하는지 프로그노스틱스를 하는 시스템의 어떤 상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방법들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머신 또는 인공지능 쪽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클래시피케이션, 이것은 어떤 프리딕션의 예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기계공학 분야에서 그 시스템을 워낙 복잡한 시스템을 손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해석도 머신러닝 또는 뭐 딥러닝이 이렇게 대체하는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이러한 그 뭐 해석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미분 방정식, 편미분 방정식이겠죠. 많은 것들이 뭐 바운더리 컨디션, 이너 컨디션,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데이터적으로 인베디딩을 시키냐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뭐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프로퍼티를 내는 그 디자인이겠죠. 설계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이 기존에 무수히 많은 뭐 시뮬레이션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전문가가 해놓았던 설계들의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해내는 것을 역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줄 수 있는지에 관한 것들은, 이런 연구들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뭐 이건 뭐 이렇게 영역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런 정도로 좀 그 분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딥러닝을 어떻게 뭐 제조도 좋고 기계 분야에서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기계 분야에서 딥러닝에 대한 연구 방향성이라는 것인데, 뭐 세 가지로 분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데이터 드리븐의 인공지능. 그 여기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공학은 그냥 피직스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리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을 따르는 어떤 그 시스템을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인데,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적용해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뭐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렸는데, 데이터에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이 데이터는 실제 피지컬한 시스템, 여기서는 뭐 공장으로 이렇게 도식화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러한 룹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전에 어떤 피직스라든지 어떤 난리지를 알고 있다면 그 난리지를 사용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난리지를 어떻게 순수하게 데이터에서만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이렇게 인베디딩을 시킬 수 있고 그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워낙 복잡해서 우리가 난리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하죠.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에서 인공지능을 학습하고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몰랐던 난리지들을 디스커버리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디자인의 관점이고 설계의 관점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 역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예, 이런 3가지 정도에서 큰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그림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뭐 머신러닝이 무엇이고 딥러닝이 무엇이고 이러한 설명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부분 피지컬한 시스템과 매스매티컬한 모델을 가지고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아웃풋을 뭐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기법들이 있을 테고, 또는 머신러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가 들어오고 전처리를 하고 피처 익스트랙션, 셀렉션을 하고 머신러닝을 하고 뭐 이러한 파이프라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딥러닝이라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의 바로 중간 과정을, 모든 이러한 과정을 다 멀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딥러닝은 엔드 투 엔드 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엔드 투 엔드 러닝은 장점도 있지만 저희 같은 어떤
그 피지컬한 시스템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데이터가 충분히 많지 않다면 분명히 그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로 데이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 처리를 하고 잘 가공되고 compressed information을 딥러닝에 건네줌으로써 딥러닝이 이 부분을 학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웃풋을 내는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피지컬한 또는 매스매티컬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머신러닝의 데이터 드리븐인데 스몰한 데이터에,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기 위해서, 셀렉션을 하기 위해서 엑스퍼트 애널리즈가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순수하게 그 딥러닝은 데이터 드리븐의 피처까지도 모델이 학습을 하는 것이지만, 이 부분이 딥러닝의 가장 큰 단점이자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날리지와 데이터를 컴바인하는 하이브리드 또는 컴바인에 대한 어프로치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딥러닝 커뮤니티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딥러닝 네트워크들을 우리 이쪽 매니팩처링이라든지 어떤 기계공학적인 도메인에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입출력 데이터의 형태를 변형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네트워크를 새롭게 개발한다든지 변형하는 것들은 상당히 어떤 수준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잘 개발된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와서 그 네트워크가 필요로 하는 인풋과 아웃풋의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풀려고 하는 피지컬한 문제에서 실제로 주어지는 인풋과 아웃풋이 있을 텐데, 그 인풋과 아웃풋을 잘 매칭시키는 역할을 해줌으로써 저희가 고성능의 딥러닝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것은 그 사운드 소스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평면이 있고 어떤 사운드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은 여러 가지 마이크로폰을 가지고 와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그 빔포밍 맵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즈 도착하는 딜레이라든지 페이즈의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빔포밍 맵을 가지고 평면인 경우에 이 그 빔포밍 맵을 인풋으로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그 네트워크나 어떤 알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2차원이면 X와 Y 또는 인텐시티를 예측하는 인공신경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기는 정확하게 피직스가 있는 것인데, 그 피직스가 심플한 케이스는 저희가 계산할 수가 있지만 아주 복잡한 상황에서는 이것을 피지컬하게 다 핸들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데이터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은 것이고, 이렇게 한번 네트워크를 짜보고 실제로도 학습을 하면 잘 됩니다. 대부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스의 개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 두 개라고 하면 XYP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또 X2, Y2, P2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스의 개수에 따라서 네트워크, 그러니까 아웃풋의 레이어에 해당하는 뉴런의 개수가 달라지는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소스의 개수를 사전에 알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소스의 개수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개수와 위치를 알고 싶은 것인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데이터 형태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타겟 맵이라는 것을 저희가 디파인 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이 경우에 소스가 3개라고 하겠습니다. 소스 3개면 이제 위치가 있고 인텐시티가 있겠죠. 그것을 숫자가 아니라 이러한 예를 들어 3개가 있다고 하면 그걸 맵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위에서 바라보면 요런 맵이 나타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 인풋이 이렇게 인풋 빔포밍 맵이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아웃풋 타겟 맵의 이미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지 투 이미지의 학습이 되는 것이고, 이미지니까 타겟의 소스의 개수에 상관없이 하나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의 개수에 상관없이 학습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쪽 도메인에서 인풋의 형태와 네트워크가 핸들을 해야 되는 인풋의 형태의 차이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적절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퀴벌런트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야겠죠. 정보의 손실이 없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러한 인풋이 있고, 이것은 그 주한
거고, 이것은 네트워크가 예측을 한 건데 보면 잘 매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트래디셔널하게 이쪽 어쿠스틱 커뮤니티에서 모델 베이스로 하였을 때 보면 이렇게 많이 에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원에서 이제는 3차원으로 한번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2차원 상에서 어떤 소스가 있다면 이렇게 플레인하게 어레이를 쓰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3차원이라고 하면 그 3차원 상에 있는 그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어레이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그 빔포밍 맵이 이렇게 구형이 되게 됩니다. 구형이. 그랬을 때 이러한 구형의 것을 우리가 기존의 2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모델을 개발했으니까 이걸 펼치면 이렇게 될 텐데 펼치는 과정 중에서 여기와 여기에 지금 보면 여기는 한 점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하나의 직선이 되기 때문에 정보의 디스토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제가 뭘 설명드리고 싶으냐면, 이러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미지로 학습한 네트워크로 해서 레귤러한 CNN,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지면 이렇게 학습이 잘 안 되지만, 또 우리가 이제 또 찾아봐야겠죠. 이런 그 평면이 아니라 구면에서 구면으로 학습하는 네트워크를 찾아보고 그것을 적용을 했더니 그렇게 해서 이걸 학습을 한 겁니다. 제대로 되었고, 이것을 펼쳐 보았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와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풋의 아웃풋의 형태를 네트워크가 학습이 편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꿔주는 작업이 상당히 유효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보면 그라운드 트루스가 한 개인데 이렇게 잘 예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인공지능에서 또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 도메인 지식 기반 전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딥러닝이 주장하는 것은 엔드 투 엔드이고, 아이디얼하게는 로 데이터를 넣고 아웃풋을 매칭을 하면 그 내부에서 피처도 익스트랙션하고 학습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리그레션까지 스스로 알아서 한다인데, 그렇게 아이디얼한 상황인 것이고, 그것이 많이 되려면 충분히 많은 퀄리티 있는 데이터가 충분히 많아야 된다는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게 충분히 많은 데이터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메인 지식을 어떻게든지 이 시스템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전처리에서 인풋을 잘 투입하는 것은 것이 유용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전하는 시스템의 회전체를 진단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회전체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속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정속에서 오퍼레이팅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때의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서 모델을 학습하면 되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넌 스테이셔너리한 시그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디얼하게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 모아서 그것을 학습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또는 엔지니어링적으로 불가능한 방법론이고,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회전 속도 또는 RPM이라는 것은 오퍼레이팅 정보입니다. 그것이 어떤 샤프트라든지 회전체의 상태와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오퍼레이팅 환경 속에서 변하는 것을 딥러닝이 컨디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인베리언트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딥러닝이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전처리를 통해서 인베리언트한 인포메이션 또는 변형된 인풋을 딥러닝에 넣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RPM을 가지고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노멀라이징을 해주면 되겠죠. 오더 어널리시스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러한 지금 이것은 특정 RPM이 지금 RPM 시간에 따라서 RPM이 증가하는 것 같은데, 오더가 이것을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렇게 노멀라이징을 한 RPM 인베리언트한 가공된 인풋을 가지고 딥러닝에 보여줌으로써 딥러닝이 학습을 해야 되는 정보의 양이 훨씬 더
적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만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예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해석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딥러닝 모델은 블랙박스입니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뭐 잘 맞추고 뭐 예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런지 내부적으로 어떠한 메커니즘이 있어서 이렇게 잘 딥러닝이 예측을 하는지 또는 예측이 잘못되었을 때는 내부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디버깅을 할 수 있고 시스템을 루트 코즈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쪽 인공지능 커뮤니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 가능하게 간접적으로 해석 가능한 방법들이 또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쪽 공학 쪽에서 인공지능을 딥러닝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이런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엔드 투 엔드로 딥러닝을 하는데 여기가 블랙박스이다는 거. 그래서 명확한 공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잘 여기서는 이제 7과 9라는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여러 소개를 드린 예시라서 7이고 9라는 것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는 이제는 다 잘하는 것은 알고 있고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어디를 주목해서 어떠한 영역을 더 많이 어텐션을 함으로써 7과 9를 잘 구별하는지를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캠, 그래드 캠 하지만 제가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고 봤더니 역시나 마찬가지로 7과 9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붉은색이 많이 보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붉은색으로 많이 하이라이트하고 어텐션하는 여기서 우리는 히트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액티베이션 맵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잘하기 위한 원인 영역을 시각화해 주는 기법들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기계 엔지니어링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케니컬한 시스템의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렇게 캔틸레버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정 시스템과 상관이 없는 걸 제가 일부러 두었고 이것을 바이브레이터가 이렇게 떨게 되면 정지한 상황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하고 이렇게 바이브레이팅이 되는 것을 카메라를 촬영을 했다고 가정을 치면 이제 정지한 것과 바이브레이팅 하고 있는 동영상 또는 이미지를 가지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잘 구별을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시스템 어떠한 것이 바이브레이팅을 하는지 바이브레이팅을 안 하는지. 근데 그것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하여서 두 가지의 영상이나 또는 동영상을 구별하는 특징점들을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를.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피직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진동이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진동계라든지 가속도 센서를 활용하였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진동이 가장 심한 부분을 영상을 기반으로 저희가 지금 디텍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브레이션 측정 없이 바이브레이션이 가장 심한 부분을 로컬라이징을 하였고 잘 생각을 해보면 인공지능의 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법과 우리가 알고 있는 공학적인 지식이 잘 결합함으로써 이렇게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고 여기서 이제 산업인공지능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매니팩처링뿐만 아니라 의료 쪽에 다양하게 접목되고 있고 대부분 아주 아웃퍼포먼스 성능이 좋다는 것에 대한 성공 사례들이 많이 리포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떤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로 추출을 하고 결국 이러한 정보들이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에
근데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는 뭐 인공지능이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사람이 그 프로세스에 인발브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성능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액셔너블한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액셔너블한 것인가. 예를 들어서 매니팩처링 프로세스에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이 활용되고 딥러닝이 알려주는 것들이 우리가 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블랙박스라면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은 꼭 필요하다라고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토픽은 인공지능이 있는데 순수하게 데이터만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난리지를 어떻게 인폼할 수 있는지, 난리지를 가이드해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뭐 피직스 인폼드 또는 피직스 가이드드 딥러닝이라는 용어 또는 뉴로넷이라고 해서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고, 간략하게 여기서는 제가 그 아이디어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크랙이 어떤 제품의 프로포게이션이 될 텐데, 이것은 뭐 세이프티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크랙을 디텍션 매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크랙이 뭐 사이클 타임이 지나면서 크랙 사이즈를 측정을 뭐 할 수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러한 데이터셋이 있으면 데이터만으로 보면 이렇게 프리딕션을 이렇게 리그레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크랙 그로스를 데이터 기반으로 프리딕션을 할 테고, 뭐 그냥 단순하게 심플한 예제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랙 사이즈가 이건 0.025 보다 커지면은 어떤 이 시스템 또는 이 프로덕트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 3,000번 정도 사용할 수 있고, 현재가 1,500번 사용하였으면 예를 들어 1,500번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잔존 수명 (remaining useful life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어떤 크랙 프로포게이션 피지컬한 모델이 연구가 되어 있고, 그것이 이러한 식을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우리의 피직스를 알고 있다고 치면, 이것은 좀 이렇게 그 미분 방정식 꼴로 나와 있지만 결국은 그 익스포넨셜한 함수의 형태로 나오는 것이고, 이러한 익스포넨셜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하여야 될 겁니다. 아마 이것은 이러한 피직스와 데이터를 가지고 피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더 측정을 해보았더니 이 모델이 맞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remaining useful life가 이것이 아니라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요만큼의 잔존 수명이 남은 거였는데 이만큼 남았다고 우리가 오판을 하게 되면 세이프티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가 충분히 많다면 데이터 드리븐으로 해도 되겠지만, 그런 상황은 엔지니어링적 또는 현실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로만, 특히 미래를 예측하는 문제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가지고 있는 피지컬한 모델, 연역적인 사고, 어떤 법칙들에 대한 이러한 지식들, 이것을 사전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난리지들을 최대한 사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인베딩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가장 단순하게는 이러한 피지컬한 모델의 이퀘이션이 로스 펑션에 들어가면 되겠죠. 아니면 어떤 네트워크의 스트럭처 와이즈로 컨스트레인을 걸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더욱 좋을 테고, 이러한 것들을 컴바인하는 연구들이 최근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제는 이제 더 나아가서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어떤 난리지들을 디스커버리 할 수 있을까라는, 이건 더 나아간 거죠. 이것을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제너러티브 디자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의 예시긴 하지만 내시경 영상인데, 내시경 영상을 보면 대부분 정상일 겁니다. 아마 어떤 병변이 있거나 예를 들어 이렇게 병변이 있거나 어떤 혈흔이 있는 것은 데이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고, 하지만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고, 클래스마다 동일한 어느 정도 비슷한 양의 데이터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병변이 있는 많은 데이터가 있지가 않죠. 이것은 매니팩처링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이나 이상에 대한 데이터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생성 가능한 겐이라는 이런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쓰면 학습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데이터도 생성을 해낼 수가 있고, 그것의 예시로서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지금 학습을 통해서 병변이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스스로 생성해내는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의료 데이터라서 저희가 와닿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런 그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시면 병변이 있는 데이터들, 여기서는 영상이겠죠? 이런 것들을 제너레이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너레이트 된 이미지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학습을 함으로써 분류의 어떤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얘가 예시를 보여드리는 것이, 여기서는 영상이나 이미지겠지만, 뭐 예를 들면 저희 쪽에서는 회전체라고 하면, 또는 뭐 어떤 진동 데이터라고 하면 진동 데이터에 대한 어떤 특정한 고장 유형에 따른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피저빌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디자인을 할 텐데, 뭐 파일럿 스터디로 저희가 뭐 이런 그 어떤 DB를 가지고 자동차를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에서 그 디자이너가 자동차를 그 디자인을 할 텐데, 뭐 이렇게 클라우드 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포인트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겐을 통해서 생성을 해내면,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자동차 모양에 가까워지는 것들을 생성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다양한 그 디자인된 형태를 보여줄 수가 있고, 뭐 이렇게 360도 돌려보면 이러한 것들이 데이터들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은 사실 뭐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걸 가지고 뭐 데이터를 그 설계를 하는데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파일럿 스터디나 어떤 토이 이그젬플로서 우리가 디자인이나 설계에서도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 방법들이 가능한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정도의 그 피저빌리티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에게 특히 관심이 있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 커뮤니티에서 컴퓨터 비전을 하시는 분들이 뭐 사람이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뭐 정말 사람 같은, 뭐 정말 고양이 같은 이미지들을 페이크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이런 예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저희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아니면 뭐 엔진을 어떤 미케니컬한 어떤 부품을 이런 디자인을 한다고 하였을 때 우리가 꼭 따져야 되는 것은 physically make sense 하냐라는 거죠. physically make sense 하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 도메인으로 오게 되면 인위적으로 어떤 제너레이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제너레이팅 된 것들이 피지컬하게 지오메트릭하게 펑셔널하게 동작하는지를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이런 저희가 어떤 그 생성된 걸 가지고 해석을 해야겠죠.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피지컬하게 make sense 한지, 또는 저희가 원하는 어떤 프로퍼티를 생성해내는 방향으로 제너레이팅을 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지컬한 시뮬레이션과 그 딥러닝 기반 데이터 기반으로 제너레이팅을 하는 것이 잘 컴바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쪽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직까지 이쪽은 연구를 해야 될 것이 많고, 서로 그 커플링을 시키는 작업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정도의 어떤, 뭐 아직은 좀 먼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초창기 단계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는 뭐 딥러닝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우리가 딥러닝이 이쪽 다른 AIX에서 X 중에서도 매니팩처링이나 기계 시스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뭐 전처리 단계에서 아니면 인풋과 아웃풋을 좀 매니플레이팅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든지 제너레이티브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다양한 예시를 소개시켜 드렸고, 마지막으로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뭐 정리를 했었고, 결국은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뭐 매니팩처링이 되었던, 뭐 메디컬이 되었던, 뭐 미케니컬한 시스템이 되었던 도메인 전문가가 있을 텐데 가장 좋은 것은 도메인 전문가이면서 데이터 분석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상당히 오늘날 그
필요로 하는 영향을 양쪽의 영향을 다 겸비한 엔지니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두 분야의 도메인이 만나서 협업을 잘 해야 되는데 오늘날 지금 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한 2,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가 어떤 그 같은 언어를 쓰면서 이제 서로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좀 뭐 비유적으로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뭐 어떤 TV 프로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TV 프로를 알고 있을 건데 이건 뭐냐 하면 그 뭐 어떤 연예인들의 냉장고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오픈을 하고 요리를 잘하는 전문 요리가가 그 냉장고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좀 제가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인공지능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도메인 전문가가 뭐 예를 들어 공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능한 데이터를 분석가에게 보여줍니다.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야. 이게 데이터야. 그러면 데이터 분석가에게 던져주는 거죠. 인공지능 가지고 뭐라도 해봐. 그러면 이제 요리를 하는 거죠. 이것은 뭐 TV 프로니까 어떤 재미적인 요소에 있어서 unexpected 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그 TV 프로를 즐기는 것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협업을 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주 많은 분야 영역에서 AIX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 어떤 성공 사례를 많이 못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하면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상당히 많이 이제 이 두 영역도 많은 학습을 통해서 이제 서로를 이해하기 때문에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서로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메뉴를 사전에 명확하게 디파인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특성도 두 그룹이 이해를 해야 되고 모델링 어떠한 모델을 할 건지도 두 그룹이 서로 어그리를 해야 되는 거죠. 최종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아웃풋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것도 서로의 의견 일치를 해서 잘 플랜된 상황에서 명확한 그림을 그려내야지만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서로가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마지막은 좀 제가 뭐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좀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결국은 AIX인데 이 X가 주인공입니다. X가 주인공입니다. 산업인공지능에서 매니팩처링이 주인공입니다. AI는 X를 잘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 서포팅하는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AI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AI와 이 X가 잘 협업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디파인하고 발굴해내고 디파인하고 풀어나는 과정에서 서로가 언어를 싱크를 통일을 시켜서 명확한 고를 디파인하고 빠른 시간 내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러한 과정들이 서로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제가 장시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쪽 관련된 뭐 저의 뭐 개인적인 뭐 그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것들을 잘 좀 뭐 두서없게 좀 빠르게 좀 정리를 해서 여기까지 좀 소개를 시켜 여러분들 공유를 했고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